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이모 대표실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 등 이단 악재로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낙마유기에 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네.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이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이 부실장이 전남에 있는 여러 업체들, 기업체들이죠. 네. 월급을 받았다. 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월급이 본인의 월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낙연 대표 쪽으로 들어가는 정치 후원금 아니냐는 게 지금 핵심 의혹이죠. 예. 뭐 의혹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76만 원의 이제 복합기 의혹. 예. 그다음에 1,000만 원의 가재도구 의혹.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 그 사무실의 보증금 예. 의혹.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뭐 전남 그 기업에 월급 명목으로 돈을 이제 받은 의혹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 특히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자꾸 이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뭐 받은 게 뭐가 문제냐. 좀 고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박을 하는데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져온 게 그 송인배 그 판결문이에요. 예. 송인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소인배라고 옛날에 좀 비판했지만 청와대 부속실장 했죠. 예. 송인배가 이제 그 시그너스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예. 옛날에 그 창신섬유 강금원 예. 강금원은 이제 그 노무현의 후원자 아닙니까? 아주 강금원 뭐, 시그너스 골프장. 예. 근데 아무 관계없는 웨딩 있잖아요. 웨딩 결혼. 예. 웨딩 사업부인데 그 뭐 고문 올려놨고 돈을 받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00. 요게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죄로. 그때 돈 받은 게 뭐 많죠. 양정철, 이광재, 예. 안희정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송인배만 처벌되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래전에 받았고 송인배는 좀 늦게까지 받다가 공소시효가 남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고. 그때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급여냐를 따져볼 때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 출퇴근을 갖다가 어떻게 준수했고 실제 그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번에 그 극단적 선택하신 이낙연 고인 있잖아요. 이분이 이낙연 국회의원 때 비서관 했죠. 지역 관련은. 예. 그리고 이제 그 5천만 원 당비 대납해가지고 1년 2개월 실형 살고 예. 나와가 4개월 만에 정무특보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선 도와주고 해가지고 당 대표실에 부실장 했잖아. 자, 이런 분이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출퇴근부에 찍혀 있는지, 그 직원들은 본 적이 있는지, 이걸 이게 조사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월급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오면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는 제대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대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이게 무조건 극단적 선택하면 다 묻어버리는 이게 잘못됐고요. 따라서 저는 선관위에서 이제 그 옵티머스 측도 고발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조사하고 이 자금의 흐름이 이낙연 알았는지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정치인이라든가 또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들 이분들이 나와서 무슨 원장이라든가 한 두서너 바뀌는 직책이 있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면은 고문이라든가 자문위원 이런 명단으로 뭐 300만 원도 받고 또 뭐 500만 원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일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받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보좌관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특보라는 명칭을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게 다시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게 정치권의 의구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 측이라든가 민주당은 펄펄 뛰고 있으니까 또 중앙지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건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예. 근데요. 제가 이게 의문을 가지는 게 이분이 옛날에 5천만 원 당비 대납해가지고 실형을 1년 2개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잖아. 예. 1년 2개월 실형 받을 엄청난 죄잖아요. 예. 그때도 이게 극단 선택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건가?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큰 거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데 의혹도 들고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자꾸 이게 뭐 서론이나 검찰의 강압 수사 어쩌고 검찰 뭐죠 하는데 이게 수사를 누가 합니까? 이 경제범죄, 이 주민철 부장 이걸 지휘하는 게 이성윤이에요. 중앙지검의 이성윤이고요. 실제 윤석열 총장은 보고도 신문보고 알았대요. 보고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이제 그 반부패부장 신성식이 거기는 이제 했는데 신성식이가 이제 위에 보고를 안 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제 신문보고 알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인권 침해 이걸 적시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권력의 그 충견 이성윤이가 지휘한 수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뭐 윤석열 총장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변호인도 같이 동행을 했고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거 없었다고 다 언론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검찰이 압박을 가해서 예를 들면 물리적이라든가 무슨 폭언을 했던 그런 건 아니고 검찰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을 내놨다고 봐야겠죠. 그렇다 봐야죠. 네. 이게 만약에 밝혀지고 현실로 드러날 경우 예상하기는 이낙연 대표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하고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인데 어느 게 수사검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거나 막 그 인권 탄압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사를 할 무리한 수사를 할 검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서론이가 자꾸 뭐 강압 수사하는데 진짜 강압 수사하는데 옛날에 우리 이재수 있잖아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이분은 이제 수갑도 안 채우잖아요. 영장실에 수갑까지 채웠잖아요. 변창훈 검사 이런 데 과거의 그 어둠의 관행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숨어주고 완전히 별건 해가지고 그때는 여기 서른이가 또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뭐 검찰이 강압 수사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합리적인 추론은 이낙연한테 이제 치명적으로 불리한 게 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덮기 위해서 그것은 상당히 이낙연에게도 도의적인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뭐 이런 꼬리 자르기시 죽음을 선동하는 그런 세력이 어두부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뭐 박원순 시장 그런 죽음을 비롯해서 여러 건들이 이렇게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저는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 있잖아요. 상당히 그 합리적 주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옛날에 그 87년 이후에도 이제 그때 왜 그 전국에 분신 자살한 분이 10여 명이 그때 그 좌파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이제 물론 뭐 저는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런 데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이런 게 그 우연일지 지금 보세요. 아까 이제 그 박원순하고 뭐 노회찬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워낙 유명하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박원순, 노회찬 그 외에 이제 그 조국 있죠. 조국 조카가 이제 조범동이가 그 코링커피 실소유주잖아.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도망갈 때 상상인 저축은행 있죠. 거기에 대출 주식담보대출에가 도피자금도 쓰고 거래한 게 있잖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수사할 때 그 은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조국 사건에.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 있죠. 이거는 지금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황이. 윤미향 사건의 그 마포 쉼터 소장 있잖아. 손마 소장 있죠.
이분에게 저는 합리적으로 자살 관계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이제 우리 손혜원 이거는 이제 제가 변호를 직접 맡은 사건 아닙니까? 동생 소년. 이분이 이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가 명백한 변호 맡아주겠다 했더니 이제 자기 아들 계좌를 가져와 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간 게 다른 보좌관 아들하고 그래서 제가 차명이 너무 명백해서 한번 맡아보겠다. 이래가 저하고 이게 계속 오랫동안 접촉을 했거든요. 손혜원 동생 지금 예.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이제 극단적인 의문의 죽음을 했잖아요.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우리 송철호 고래고기 예. 고래 분쟁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때 송철호 사건에서 그때 청와대 파견 놓던 민정수석실에 백모 수사관이라고 그렇죠. 있죠. 행정관으로 파견 놓던 이런 분들. 자, 이 모든 게 윤미향이 붙은 뒤 조국 송철호 사건, 손혜원 사건, 그러네요. 박원순, 노회찬 이 수많은 건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 저는 좌파 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다 봐요. 뭐가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조직이나 좌파에 분리할 때는 목숨으로서 비밀을 보유하는 우리 혁명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게 어둠에 저는 분위기가 있다 봐요. 대깨문들 댓글로 보면 막 댓글로 공격하잖아요. 소년 동생마더라도. 그럼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겪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극단적인 선택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공격하는. 그럼 이게 자살이 아니고 자살 다행거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게 저는 이번에 작동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경우도 얼마든지 북악산으로 갔을 때 수색도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때도 어떤 특정 세력이 그냥 그거를 방치한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조직화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좌파 세력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한다. 조직을 보유한다. 또 무슨 자기들의 보수를 보유한다. 그런 게 좀 은연중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는 이제 죽음을 미화하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면 영웅 만들어버리고 옛날에 분신 자살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 그러면 완전히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 영웅 의원으로 만들면서 잘못은 다 덮어버리는. 예.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게 노회찬 의원이죠. 예. 노회찬 의원이 더럽힘한테 돈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깨끗한 정치인의 대명사로 돼가지고 조문부터 그렇잖아요. 박원순도 이게 마치 영웅처럼 이런 이제 좌파 내 분위기하고요. 그 원조가 노무현 전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이제 대깨문들이 계속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런 이제 댓글 공작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박사님 말씀처럼 이 원조는 노무현이죠. 노무현도 결국 부인 권양숙 여사 지금도 조사 안 하잖아요. 이런 가족 비리 혐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 비난해야죠. 지금 이게 극단적 자살보다 더 나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전 세계 지금 3위 안에 계속 들고 있잖아요. 1위 아니에요? 1위던데요? OECD 중에는 1위고. 근데 제가 보니까 OECD 말고 이상한 아프리카, 남미 이상한 나라가 1, 2등 있고. 예. 우리나라 북한이 다 3위 안에 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살을 미화하고 하는 이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 더 냉정하게 자초지종 수사를 따져보고요. 오히려 비판을 해야지 이걸 미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인을 추모하는 인간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게 범죄까지 미화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이거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모 씨의 죽음이 이낙연 대표로 가는 어떤 의혹을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혹을 확산시킨 것 아닌가.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어떻게 그러던 복학기 76만 원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제 이낙연 지지율이 이재명한테도 17%인가 이재명 20% 이렇게 갖고 확 뒤집혔어요. 전에는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앞서거나 엇비슷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6일 날이 돌아가신 분의 발인일인데 그날이 취임
100일입니다. 예. 대표가 되게 취임 100일 되면은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감도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할 그런 상황이고 또 당내에서도 뭐 들어와서 화합은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뭘 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낙연 대표가 계속 대선가들을 달려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가요. 예. 첫째는 이제 그 문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금도 하고 이런 데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과셔야 되잖아. 예. 근데 무조건 대깨문에 간택을 받으려고 그냥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만 못하고 예스맨처럼 이게 첫째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미애를 너무 비호해 버렸어요. 저는 대깨문에 눈치도 보지만 본인이 이제 수사받는 게 많잖아요. 보좌관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을 경질합시다 내지 좀 이게 지적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추미애를 비호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그 당 대표를 저는 안 했어야 된다 봐요. 지금 당 대표 하는데 상황은 따로 있죠. 상황은 제가 보기에 이해찬입니다. 예. 아직도 이해찬이가 뒤에서 이제 그 수렴청정 그렇죠. 상황 노릇하고 자기가 총대 맸는데 보세요. 보궐선거 후보 안 되겠다 해놨고 당연히죠. 이걸 여론조사 당원 투표한다더니 정족수가 안 되니까 여론조사다. 이래 무리하게 당원을 바꿔가지고 공천하고 온갖 이러면서 이게 당대표 하면서 완전히 저는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내년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이게 서울, 부산 저는 전다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대권 후보로도 완전히 소멸하는 이런 이제 결정적인 세 가지 실수를 했다. 이래 봅니다. 저는 내년 4월 가기 전에 뭐 그 전에 임기는 끝납니다만은 9일 날 지금 여권은 무슨 수를 쓰든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 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걸로 이낙연의 임무는 끝나는 거 아닌가. 임무뿐만 아니라 대권으로서도 끝난다. 왜? 이것은 그렇게 강행 처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저항을 받는 법 아닙니까? 그것도 원안도 아니고 개정안. 자기들이 만든 비토법권도 없어는 그것을 지금 이낙연 대표가 총대를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최서원, 최순실 있잖아요. 그때 특검할 때요. 여야가 이제 그 2명을 추천했죠, 후보를. 그때 박근혜 대통령 또 너무 순진하 착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민주당하고 안철수 있잖아요. 야당 추천에 그 특검 박영수 특검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공수처가 이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면 야당이 2명이잖아요. 이렇게 비토권을 주서면요. 야당도 동의할 만한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하든지 도저히 안 되면 야당 추천으로 해줘야죠. 그게 비토권이잖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5명만 찬성하면 되자. 5분의 3 있잖아. 이렇게 법을 바꿔가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 밀어붙이면 다음에 공수처장도 너 2명 반대해도 공수처장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을 내 맘대로 하면 그 밑에 수사관들도 내 맘대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확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도 그럼 마음대로. 이게 과연 이게 정당성이 있는 조직입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공수처 있잖아요. 9일날 이게 이낙연이 무덤을 파는 건데